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다가 저번 시간에 네이밍이 나와서 많은 변리사 대표님께 창호 등록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도메인도 .com 쓸 수 있는 거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시안 중에서 이제 로고 타입 좀 고르고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 끓이고 시작할 겁니다. 청소 어떻게 해요? 이거 도메인에서 청소해야 돼요. 제가 드립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뜸 양도 아주 정확하네요. 아 그래요? 네. 수치보다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랑 마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실 거죠? 네, 바로 할까요? 이 사람도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몰래 잡아가지고. 이화 보셨어요? 잘 봤어요. 이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피드백도 좋았어요, 되게. 예를 들자면 엔트러 사이트 갈 때는 반바지 입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는데 저 기업 PT 할 때도 막 티셔츠 입고 저는 반바지 입고 가요. 기업 갈 때는. 예의가 없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네이밍을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 네이밍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브랜드 컨셉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좀 더 시각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브랜드 시스템이라는 교과서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가볼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우리 브랜드는 뭐다를 정확한 워딩, 정확한 문구로 정의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보여줄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정확한 표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어쨌거나 되짚어보고 기획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브랜드가 단단해지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뭐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 꼭 이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디자이너 중에도 이 과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냥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대화한 그만큼 내용의 대화도 없이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카페다 그러면 바로 이제 카페에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뭐 원두, 뭐 커피에 관련된 도구들, 어떤 관련된 그런 컬러, 톤,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어떤 시각적이고 1차원적인 거라서 나만의 브랜드를 뽑아내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브랜드든 그게 하나의 작은 구멍가게든 아니면 큰 기업이든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고, 브랜드라는 거는 사실 한 사람이 알고 지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름이 이거다, 너희가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이 브랜드를 같이 운영해가는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서로 이제 공감할 만한 표본이 있어야 그 브랜드를 똑같은 톤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되게 좋은 게, 만약에 팀원이 생긴다면은 그냥 이 시리즈 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브랜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기 좋네요.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다들 좀 공감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일단 있고 좀 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딱 느꼈던 게, 안치훈은 커피를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런 브랜드다. 둘째, 커피를 알수록 더 믿음이 가는 브랜드다. 일반인, 전문가, 그들에 맞는 어떤 화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건데, 좀 더 전문적 용어로 브랜드 코어 밸류라고 하죠.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리얼 엑스퍼트,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한테는 더 뎁스 있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지식이 없으면 이제 즐길 수 없는 어떤 성역에서 안치훈은 향과 맛을 즐기며 누구나 편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커피를 순화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인사이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이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런 생각들이 일반인에게도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스페셜티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내가 이 커피를 아는 척해도 되나? 내가 이걸 맛있다고 하면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어떤 그런 기존의 관습이나 그런 탈피시켜줄 수 있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그걸 토대로 좀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오픈 마인디드, 이게 두 번째 브랜드 핵심 가치고요. 세 번째는 커피 외에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싶고, 디자이너와 콜라보하고 아티스트랑 콜라보하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쵸. 내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커피에 둘러싼 다양한 사물들과 연결짓는 이런 브랜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플렉스블, 전문가지만 말랑말랑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니까 오픈마인디드는 관점에서 내가 좀 더 다양하게 보는 거, 나의 걸 고수하지 않는 거. 근데 플렉스블은 한 번 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콜라보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를 실천하거나. 자, 이제 지난번에 악마의 편집으로 이제 딱 잘린 네이밍입니다.
왜 언스페셜티냐? 어쨌든 우리가 커피 쪽에서 보면 스페셜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최고급, 뭐 좋은 커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 탈피하자. 정말 쉽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스페셜티 커피를 좀 초월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면 정말 좀 허무맹랑한 얘기였겠지만 근래 여러 가지 네이밍 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꼽힐 만한 박수 한번 칠까요? 자화자찬. 근데 여기는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제 어려운 말로는 브랜드 에센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잡은 키워드는 Beyond Professionality, 전문가적인 기준과 탈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커피 문화의 영역을 넓히는 브랜드, 언스페셜티 커피 컴퍼니. 마지막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소위 브랜드 데피니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딱 그냥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냥 딱 한 문구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 한 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업과 브랜드를 저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 시스템인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언스페셜티라는 브랜드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이미지를 하나 찾았어요. 누군지 알아?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왜 재밌냐면 보통 주변에서 공대 다니거나 대학원 다니거나 박사 공부하거나 과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네, 하이프 사무실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우, 언스페셜티네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바이올린에 관심 많고 음악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사실 그 분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함이 있다는 게 어떤 언스페셜티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를 어떤 브랜드 비주얼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통이거나 권위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거기에서 약간 비껴나오는 새로움, 위트, 말랑말랑함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의 Beyond Professionality라는 말이 좀 더 시각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 작업에 도입해봤어요. 일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언스페셜티가 갖고 있는 느낌들을 조금 로고 타입을 통해서 담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U와 M이 이렇게 반전되는 느낌이라든가 핸드 드로잉한 글씨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언에 대한 거를 스페셜티와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타이포 통해서 이제 좀 더 구분짓는, 여기에서는 이제 좀 더 뭔가 전통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탈전문가적인,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스케치 단계에서 우리가 좀 뽑아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언이랑 스페셜티를 좀 쪼개서 하나하나의 블럭으로 만들고 다른 블럭이랑 이제 조합할 수 있는 좀 다이내믹 아이덴티티를 좀 개발해봤어요. 뭐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재밌는 로고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최초 공개할게요. 이건데요. 뭐 심볼 같은 경우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가야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로고 타입이 있으면 그거를 아까 보셨던 야인슈타인 이미지처럼 살짝 벗어나는, 좀 탈피하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하면 안치훈 바리스타 언스페셜티가 나중에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의 다양성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무드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뭐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다 녹아날 수 있으면 충분히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그냥 마음에 들어요. 미완성본이지만 이 로고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무드 자체. 그쵸. 그냥 한 가지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에서 좀 더 비껴나온 한 가지 이미지가 좀 비욘드 프로페셔널리티를 이야기하는 어떤 시각화의 자료로서 선명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브랜드는 사실 앞에 뭐 로고가 나왔다,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그래픽적인 엘리먼트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고를 잘 사용하고 그 브랜드를 꾸준히 같은 톤으로 경영활동에서 그걸 잘 표현해야 되는 거가 사실 브랜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브랜드 디자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엄청 필수적인 요인인데, 경영을 못하는데 브랜드 디자인이 잘 됐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치훈이가 자기 잘할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래픽적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아까 하셨던 말 중에 되게 좋았던 말이, 이 로고가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 무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브랜딩은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 전체적인 느낌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느낌을 이해하고 느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 그 첫 타도 말했다시피 전문가인 것 같아요. 디자인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만할 뻔했잖아요. 1화에서 저희가 사실 하차할 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팅은
저희는 이 그래픽을 좀 심화시키고 우리 브랜드의 어떤 그래픽룩을 이제 완성시킬 거예요. 지금 명함 없으시죠? 네, 명함 없죠. 다음 주에 명함 만들어 드릴게요. 아, 이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첫 판에서 말했던 터치포인트.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경험하게끔 하는 가시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공간 이런 거. 좀 약간 상상하면서 기대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디벨롭한 브랜드의 무드로 카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재밌겠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